반갑습니다. 식품안전정책과 연구관 김천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품안전 국가인증제입니다. 식약처는 아마 규제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강합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식품업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입니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는 식품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 지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통관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민간 단계의 유통시장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 두 단계에서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좀 더 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차는 한국형 식품안전인증제, 그리고 수출식품안전성 검사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식품안전국제인증제도,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해썹이라고 하고요. 현재 식품에 대해서는 13,000건 정도가 인증이 되어 있고 축산물은 약 12,000건 정도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FSC 22,000, BRC, IFS, SQF 등 민간 인증 규격이 있고요. 여기에 차이나 해썹, 그리고 캐나다 해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정부 기관의 인증 규격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15개 인증 규격은 국제식품안전협회가 인정한 인증 규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인증 규격과 정부 인증 규격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제품이 글로벌 식품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GFSI가 인정하는 인증 규격 취득 여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코스트코, 월마트 등에서는 납품업체에게 GFSI 인증 규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출 상대국의 글로벌 민간 식품안전 인증 규격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7년 약 117개였던 인증 규격이 19년에는 888개로 증가를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식품 수출 업체의 경우에는 해썹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외의 민간 인증도 받아야 되는 중복 취득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 업체의 이런 중복 인증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원과 함께 해야 될 일은 한국형 인증 제도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제식품안전협회인 GFSI의 기술 동등성을 승인받아서 글로벌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제적으로 어떤 위상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평가 기준을 개발해야 됩니다.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GFSI의 기술 동등성을 승인한 관련 자료라든가 그간의 FSC 22,000이라든가 BRC 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 기준을 우선 개발을 할 거고요. 2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제조업체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범 적용을 거쳐가지고 GFSI의 기술 동등성을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술 동등 인정받아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 규격으로서 지위를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 개발입니다. GFSI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썹 시스템에다가 경영 시스템, 그리고 식품 방어, 식품 사기,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등을 추가한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형 인증 제도를 만들 때는 이런 FSC 22,000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중으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안전 국가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인데요. 인증체계는 이원화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현재 국내 해썹이 의무 적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만드는 국가 인증 제도도 의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업체가 자기가 필요로 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인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준 기준서는 어떤 평가 항목별 이제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설서로서 식품업계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개발해서 제시를 할 테니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식품 방어라든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식품 사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출 업체용 관리 가이드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시범 적용의 활성화 단계인데요. 활성화는 우선 우리가 만든 이런 식품안전 국제 인증 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GFSI 기술 동등성을 받아야 된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 동등성을 요청을 하고 그 GFSI 관계자 팀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완 작업을 거쳐 가지고 기술 동등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식품 산업 업계에서는 우리의 이런 제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별도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국제인증 제도를 취득했을 경우에 통관 단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어차피 해썹에다가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식품 사기, 식품 이런 것들을 추가했기 때문에 국내 해썹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향후에 고시 개정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해썹에다가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추가로 획득해야 됐던 FSC 22000 같은 그런 인증제도를 중복 취득하는 데 있어서 식품업계가 가졌던 경제적인 또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국제적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현됐기 때문에 식품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출 식품 안전성 검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RCEP이라든가 CPTPP 이런 다자간 어떤 자유무역 체계가 FTA가 체결됨에 따라 가지고 일단 수입국은 자국의 식품 산업 보호를 위해서 비관세 장벽을 많이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식품을 수출할 때 수출 상대국의 식품 표시라든가 식품 기준 규격, 통관 절차 등의 정보 부족으로 진입 장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년에서 19년까지의 국가별 부적합 사례를 살펴보면 약 한 1200건 정도가 부적합이 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봤을 때는 표시 위반이 가장 많고요. 서류가 약간 부족했다거나 식품 첨가물, 미생물 건 순서인데 이런 표시 위반, 서류 미비,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출 상대국의 제도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규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알아보고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사전 검사제를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맡은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향후에 외국의 수출국, 수출 상대국가의 검사 성적서 동등성 확보를 논의를 해서 국내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제품이 통관 단계에서 추가에 더 검사 없이 그 수출 상대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사전검사제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시간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사전검사제가 통관 단계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통관 서류가 어떤 건지 알려주고, 그리고 기준규격이 어떤 건지 알려줘서 그 기준규격에 따라서 미리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검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돌아갈지,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무엇일지 이런 걸 좀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약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 운영을 했고 최종적으로 2개 업체는 미국으로 수출이 됐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사전검사제 사업을 운영을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 이후에 사업 신청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가 선정된 걸 대상으로 이제 사전 검사제 사업 운영을 할 거고요. 향후 이제 계속적으로 검사 정정서의 동등성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동등성 확보를 추진하고요. 나중에는 다른 국가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은 아까 조금 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 설명회가 개최가 되면은 이제 뭐 신청 접수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서류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선정 평가를 거쳐서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이제 우측에서 맞춤형 기술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규격 검사에 대한 성적서 동등성 확보는 우선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수출량이 우선 많은 국가부터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특히나 지금 우리랑 이제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으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출식품 사전검사제가 됐을 때는요, 우선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라든가 식품 표시, 식품 기준 규격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의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출 전에 상대국 규제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통등성이 만약에 점점점 확대가 된다고 하면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서 뭐 냉장 창고에서 우리 제품이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절감이 돼서 어떤 비용적인 절감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가인증제 또 사전검사제를 통해서 우리 식품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때는 분명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인증제에 대한 제도는 식약처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함께 노력을 해서 좀 더 보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20년 식품안전국가인증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경과, 그 다음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그리고 사업자 선정, 컨설팅 팀 구성, 그리고 1차, 2차 규제 상담회 때 나왔던 주요 내용, 그리고 지원 결과를 순서대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우리 시범 사업은 작년 7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1월, 2월까지 총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어쨌든 이 시범 사업이라는 게 본 사업 하기 전에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사업 설명회는 7월에 브랜드 K 업체인 이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참여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브랜드 K라는 상품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브랜드로서 식품 분야에는 1, 2년에 거쳐가지고 약 19개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19개 업체를 우선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개최 직후에 참여 업체의 신청을 받았고 참여 업체가 총 5개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5개 업체를 대상으로 1, 2차 규제 간담회, 컨설팅 간담회를 거쳐서 컨설팅을 해주고 실제로 업체가 안전성 사전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1월에 기준교육 검사를 해서 같은 해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2월 달에 이제 수출이 곧 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형태의 로 추진을 했습니다. 일단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수출식품 안전성 검사제가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시범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참여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총 브랜드 K 선정 업체 19개 중에 5개 업체에 12개 제품을 8개국에 수출하겠다고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A, B, C, D, E에 나와 있는 제품이 5개의 제품인데요. 어쨌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하는 것이 어떤 운영상의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제품을 시범 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을 하고 또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식약처에 식약관이 파견 가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으로 지원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컨설팅 팀은 수출 대상국의 수출입 관련 절차나 기준 규격, 그리고 이제 식품 안전 기준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가로 구성을 했고요. 규제 컨설팅 기관과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규제 컨설팅 기관은 이제 관세법인 한림, 한국무역정보통신, 그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이 규제 컨설팅 기관으로 참여를 했고요. 안전성 검사 기관은 국내 공인 시험 검사 기관인 SGS 코리아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회의를 거쳐서 컨설팅 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통관 절차나 기준 규격, 식품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설팅을 할 건지에서 논의를 하고 첫 번째 규제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 1차 규제 상담회는 20년 9월에 했고요. 이날이 컨설팅 팀과 그런 이제 제조업체가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수출국, 그러니까 수출 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의 통관 절차, 그리고 수출 대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국가별 표시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에서는 각기 자기가 수출할 대상 샘플을 가져와서 샘플 제품을 공개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검사 계획, 사전에 조사된 어떤 검사 항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상국의 대사관에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시험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첫 번째 규제 상담회에서 업체의 요청 사항은 주로 이제 수출 시에 구비 서류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공장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관세 코드가 나의 제품의 관세 코드가 어떤 것이냐,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해야 되는지, 수출 서류 작업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서 미국 수출 시 구비 서류 리스트를 제공을 했고요. FDA에 등록하는 방법, 저산성 식품의 공장 등록 방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고 품목 제조 보고서 그리고 제조 공정도를 참고를 해서 각 제품별 HS 코드를 확인해서 다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수출 상대국의 제품별 기준 규격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제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영문화 작업을 거쳐서 식약관에게 자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구비해야 될 서류 리스트는 미국 수출용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시가 있는데요. 사실은 식약처에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제품 사진, 제품 설명서, 그리고 품목 제조 보고서, 수출 실적 이 정도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국가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 달랐어요. 다 달랐기 때문에 국가별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은 저희 컨설팅 팀에서 앞으로 다 잘 준비를 해 줄 것이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도 등록을 해야 되고 국제 사업자로도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자료가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제조업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식약관 할 때 보내는 이제 자료인데요. 제조업체한테 받는 자료는 품목 제조 보고서, 뭐 제품 설명서, 그리고 사진 이 정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준 규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문명으로 저희가 작성을 다 도와는 드립니다. 다 도와는 드리지만은 제조업체에서 이제 자료 제출을 좀 더 잘 해주셔야지 저희가 영문명으로 자료 제출하는 게 이제 좀 쉬웠고요. 그리고 제품 사진이라던가 표시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런 식약관한테 자료를 보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2차 규제 상담회는 이제 9월 달에 첫 번째 규제 상담회를 하고 약 3개월 뒤에 이제 규제 상담회를 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규제 상담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대사관으로 자료를 보내고 그 대사관에서 기준교육을 확인하는 데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인데 다들 처음 하는 일이라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양식도 마지막에 만들어진 양식이지 처음부터 저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규제 상담회는 2020년 12월에 개최를 했고요. 수출 희망국 통과 관련 서류 준비 현황이라든가 기준교육 확인 그리고 세부적인 컨설팅을 위해서 시범 업체별로 1대1 컨설팅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한 팀이 들어오고 컨설팅 팀 전체가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를 했는데 업체의 주요 요구사항은 라벨 영문화를 지원해달라. 그리고 동물성 원료가 함유됐는데 수출이 어렵다. 그러니까 DUNS 번호가 뭐냐. 그러니까 공장 등록 방법을 다시 알려달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문화 같은 경우에는 초안을 작성을 해서 검수까지 다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DUNS 번호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2차 규제 상담회 때 우리가 정보를 공유했을 때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자료인데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미국하고 일본에 수출할 때 HS 코드가 달랐어요. HS 코드가 달라가지고 어쨌든 수출할 때는 같은 제품이라도 HS 코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선 사용 가능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이제 부적합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첨가물 부적합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알레르기 관리 부분에서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알레르기를 총 몇 가지를 관리하고 있고 미국도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새롭게 알레르기로 식품으로 진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보를 저희가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규제 상담회를 거쳐서 어떤 서류를 다시 재확인했는지 완료 목록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라벨을 검수한 예신 사항인데요. 이제 업체에서 영문 라벨을 검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문 라벨을 우선적으로 작성을 하고 SGS 코리아라는 데에는 푸드 라벨 리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적합성 여부에서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이다라고 떴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적합이 나는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검수한 걸 보면 일단 우선은 제품명에 한글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한글 표시를 하면 안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관련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반드시 내 제품에 어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됐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료 영문명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면 드라이드 페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랙 페퍼인지 레드 페퍼인지 커먼 네임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규제 상담회를 끝내고 이제 표식도 확인 다 하고 나서 이제 시험 검사 성적서인데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성적서가 나오고 영문증명서가 발행이 됐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어떻게 됐냐. 최종적으로 5개 업체가 지원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통관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를 충분히 제공을 했습니다. HS 코드라든지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공장 등록 방법 그리고 검역 허가 관련 정보도 안내를 충분히 해줬고요. 또 사전 안전성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도 충분히 받았고, 그다음에 SGS 코리아 통해서 라벨 적합성도 확인을 다 했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이화학적 검사라든가 미생물학적 검사에 대해서 상대국 정부의 기준 규격, 우리나라의 기준 규격에 대해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문 위생증명서가 발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별로는 이제 어떤 수출 경험이라든지 수입업자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요구사항이 다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두 업체는 최종적으로 증명서 발급까지 끝내서 미국 물론 이제 소량이지만은
미국으로 수출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곧 아마 미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참 시범 사업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시각관 할 때 자료를 보낼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검사 목록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지, 영문 라벨링의 사전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식약처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잘 해야 되겠지만은 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주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국가인증제를 통해서 식약처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제조업체에 열심히 지원을 하겠지만 이런 제조업체들도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기술혁신본부장 조리진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실제 얼굴을 뵙고 이렇게 현장감을 느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정보 전달도 잘 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최근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중에 일부 좀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것들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 순서로는 사업 개요, 그 다음에 사업 구성, 기대 효과, 향후 계획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앞서 현황 및 필요성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사업 개요와 지원 사업 추진 방향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지원 사업의 핵심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인증제 지원 사업으로서 규제 컨설팅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관 절차, 규제 정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안전성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장표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인증평가 사업을 향후에 이제 우리 인증원에서 수행을 하게 될 건데, 그건 앞서서 김천수 연구관님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햇섭 인증 시스템에다가 GFSI에서 요구사항으로 있는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식품 방어, 식품 사기 등의 내용들을 추가한 내용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 인증원에서 직접 인증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 방향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원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우리 원에서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신설을 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팀장님이 그 팀을 맡고 있고, 실제 인력도 2명을 증원을 받았고, 예산도 한 1억 5,5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원에서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지원 사업 운영하고 영문 증명서의 동등성 확보하는 사업 위주로 이제 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고, 이제 이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향상을 해주고, 우리나라에 있는 식품 수출 업체들이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 세부 내용과 수행 기관, 지원 사업 공고 안내, 참여 업체 선정 및 방법, 그다음에 기준, 그다음에 업무 추진도 순서대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세부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맞춤형 규제 컨설팅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 활동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 검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검사 항목에 대해서 검사 후에 영문 증명서를 발부를 할 텐데, 실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문 증명서를 이제 식약처장 이름으로 증명서가 발부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영문 증명서 동등성 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각 국가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협의해주고 그것들이 사전에 이런 정지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수행 기관별로 지금 이제 사실은 막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수행 기관별 임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하고 총괄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영문 증명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인증원에서는 사업 모집 공고하고 업체 선정하고 협약 체결, 그다음에 국가인증제 사업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맞춤형 규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그 안전성 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각 위원회별로나 그다음에 대상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보면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는 위에 예시를 해놨습니다만 한중하고 한 베트남 간의 기존의 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자급 회의도 개최를 하고 하면서 그 국가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또 영문 증명서 결과 등을 이렇게 검토하고 확인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실제 대상원에서는 앞서 연구관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식품 수출 관련해서 최종 검토하고 관련 정부와의 업무 협조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자문이나 이런 관련 기관들이 되겠고, 우리 인증원 안에다가는 심의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앞서 규제 컨설팅이라든지 기준 검사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품목을 선정하는 그런 심의기구로서의 역할과 식품안전 기준 등을 이렇게 나중에 제정하고 매뉴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사업을 보면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각 기관들을 이제 우리 원에서 선정을 하게 될 건데요. 3월 중에 운영기관에 공고가 나가고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규제 컨설팅 기관에서는 이제 주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수입 통관 규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수입 통관을 위한 서류 검토, 그 다음에 검사 항목 및 기준 규격, 시험 검사법 등의 조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고, 안전성 검사는 그야말로 검사기관에서 그 수출국의 기준 규격에 맞는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 검사 성적서를 발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원에서 확보했던 1억 5,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공고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토, 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참여업체 선정, 협약 체결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신청 대상은 해외 식품 수출업체. 그 가로에 보시면 해썹 의무 적용 영업자를 이제 우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건강기능식품을 실제 운영하는 업체도 해당이 되겠고, 지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아까 1억 5,500만 원 중에서 매뉴얼 개발하는 우리 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 5,5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이고, 우선은 현재는 나중에 이제 접수해 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약 25개 품목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국가나 선정 품목에 따라서 그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거 봐서 선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 국가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이제 사실은 수출 상위국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 내용으로는 맞춤형 규제 컨설팅하고 검사비 지원, 그다음에 수출 상대국 통관을 위한 영문 증명서 발급, 이 내용이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중에 우리원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고, 신청 방법은 신청 공고 내용들을 일단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접수 마감일까지 해서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직접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지원 국가나 이것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저희 우리 원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2022년도 예산에도
올해는 현재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굉장히 만약에 올해 호응이 좋고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이거를 대폭 확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원에 설치되어져 있는 심의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이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인데요. 건전성, 예를 들면 신용 등급이 좀 우수해야 되고 준비도, 수출 가능성, 추진 의지, 추진 실적 등을 참고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브랜드 K 선정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더 우대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추진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업체 선정하고 이제 규제 컨설팅 지원을 2번 정도 해줄 건데요. 사전 규제 컨설팅과 마지막에 2번째 영문증명서 발급 직전에 보면 최종 규제 컨설팅 이렇게 2번 정도 지원을 해줄 것이고 대상안 검토 과정과 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검사 항목이라든지 목록 등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실제 안전성 시험 검사 진행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최후 컨설팅을 거쳐서 영문 증명서가 식약처에서 발부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에 아래쪽에 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차별로 해서 21년도에는 가이드라인까지 개발을 하고 고시에 이 지금 근거 조항을 넣는 고시 개정까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22년도에 시범 적용하고 동등성 신청이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원에서 이제 인증을 하고 할 수 있는 단계는 3단계 2023년 정도부터는 실제 인증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22년도 정도에는 시범 적용 정도는 국가인증제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 평가 기준이나 세부 내용들을 확정을 한 다음에 시범 적용을 하고, 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그 인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개발하고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철수 연구관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우리 햇섭 인증 기준에 식품안전관리 경영 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이제 개발한다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계재 주무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수출식품 등의 통상 이슈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제협력 담당관실의 역할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전반적인 수출식품에 대한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식품과 관련된 통상 현안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 담당관실의 역할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국제협력 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기업과의 직접적인 컨택은 없지만 사기업이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기인해서 이제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먼저 FTA 협상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었던 CPTPP 가입을 이제 준비할 시에 우리가 이제 식약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업체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WTO 및 FTA, SPS 및 TBT 위원회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 이제 SPS나 TBT, SPS라고 하면 크게 식물 위생에 대한 협정이고 TBT라고 하면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협정인데요. 식품으로 따지면 SPS는 식품 공전이나 첨가물 공전과 같은 과학적 기준이 필요한 어떤 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TBT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식품의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에 관해서 이런 SPS나 TBT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거를 상대 국가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여서 서로 통상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기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TO나 아세안, 에이펙 등 간의 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MOU 체결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론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수출 식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수출 식품 자료가 이미 대국민 공개로 공개된 자료긴 하지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료를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1억 불 이상의 수출국 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억 불 이상 수출국 현황은 2018년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한 개국이 더 늘어난 총 16개 국가입니다. 주로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 라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꾸준히 그 라면에 대한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인삼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어떤 그 기능성에 대한 인지가 높아져서 인삼의 수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도 현지의 한인 사회들에 대한 어떤 그 구축이 커지면서 김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최근 3개년 동안 1억 불 이상 수출한 품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선 최근 2019년을 보면은 18년과 비교하였을 때 김치가 다시 1억 불 이상 수출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치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1억 불을 달성하고 나서 그 감소 추세에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미국으로 김치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1억 불 이상 수출 품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과 같은 경우도 2억 불을 최초로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수출 품목 중에서 가공식품의 수출 현황이 어떤지 순서대로 보았습니다. 가장 그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면류인데요. 면류는 총 6억 불의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억 불이 라면류인 만큼 굉장히 라면에 대한 수출국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출 제품이 이제 수출이 되었을 때 그 수입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통관이 되고 있는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부적합 현황을 뽑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공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원료가 굉장히 많고 제조가공 공정 중에서 미생물학적이나 뭐 화학적으로도 이제 어떤 위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부적합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가공식품 안에서도 보면 절반 정도가 표시 위반에 해당될 정도로 이제 표시 위반 사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최근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 거의 90% 이상의 가공식품은 표시 위반에 의해서 지금 부적합 통보가 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참고사항으로 미국의 표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도 표시 위반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부적합 현황이 일어나고 있는 항목은 알레르기 표시입니다. 서양 국가에서는 알레르기가 굉장히 그 인간의 생명과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가공식품 수출할 경우에 이 알레르기 표시를 좀 더 유의 깊게 보셔서 표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발표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 수출 식품에 대한 표시 위반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워낙 많다 보니까 19년도 중반에 미국 영사관에서 이제 식약처 쪽으로 보내온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같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의 레드리스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식약처에서도 수입법에서 이제 부적합이 많이 나는 식품에 한해서 그 영업자를 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와 되게 유사하게 이런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유해물질, 이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위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 레드리스트로 관리가 되지만 표시 위반이 6개월 이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도 이 레드리스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 미국으로 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가 이 레드리스트에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기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표시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잘 알려줄 것이라는 그런 공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의하면 표시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부정확한 표시로 인해서
오히려 유통 중에 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온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온 제품임을 꼭 영문으로 표시하여서 수출을 진행을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 사항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공유드리고자 했었던 통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많은 총 5가지의 이슈인데요. 이미 식품 업체들과도 논의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향후 이 해당 국가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미량 육류 함유 제품에 대한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 관련입니다. 캐나다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여러 식품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을 하나로 취합하기 위해서 그동안 SPS 통보도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렇게 돼서 시행된 법이 식품안전규정입니다. 이것은 1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캐나다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SPS를 통보를 하였지만 이 법을 제정을 하다 보면 워낙 많은 내용이 법 안에 들어가다 보기 때문에 뭐 사소한 위생 증명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SPS에 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자국 내에 있는 영업자들한테게만 이제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량 육류를 함유한 식품에 대한 수출국 정부 증명서인데요.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SPS로 통보받지 못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CFIA라는 캐나다 그 식품 관리하고 있는 검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을 보고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급하게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캐나다 측과 증명서 서식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협의하다가 알게 된 사항인데 사실상 캐나다 측에서는 이미 캐나다 내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서 이 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한 반년 전에 먼저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이제 수입업자라든가 그 수입업자랑 연관된 한국 내 업체 측에서 먼저 식약처 쪽에 컨택을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좀 더 앞서서 증명서 서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항이 이제 발생했을 시에는 증명서 서식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식약처 측과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선 이 통상 이슈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번 4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EU의 복합식품에 관한 규정입니다. EU에서는 현재 이제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는 EU 내에서 승인한 작업장에서만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규정을 개정을 하였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EU로 이제 그 육류에 대한 수출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수산물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업체와 논의를 했을 때 보니까 최종 제품이 가공식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수산물 엑기스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엑기스를 생산한 제조업체에 대한 EU 내 승인이 있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저희가 EU 측에 한국의 작업장 등록을 요청한 상황이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는 업체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아직 중국에서 시행은 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내로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 그 수출국의 정부 기관이 추천서를 작성을 해야 되며 그리고 이 모든 그 과거에는 어떤 축산물과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했었던 것을 이제는 모든 식품에 한해서 그 해관청사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미의 규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규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였을 때 업체와 이제 같이 그 회의를 하다 보니 이게 위험이 좀 덜한 동물성 원료가 아닌 너무 많은 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수출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측에 의견을 제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WTO TBT 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든 제조업소에 대한 등록을 이제 진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추천서를 작성을 하는 행위는 너무나 이제 무역의 제한적인 행위다라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방법 개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SPS에 통보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요 내용은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 생산 기업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하나의 이제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중국의 여러 수입업자들이 이제 수입을 하다 보면 그 제조업체에 대한 그 심사가 굉장히 잦아지기 때문에 수출국의 입장으로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중국에서 개정한 내용의 그 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것과 그리고 이제 이미 저희가 해썹이라든가 GMP를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자체 심사를 좀 면제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앞으로 WTO SPS 위원회 3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중국 저온 유통식품 생산 경영 코로나19 방역 통제 기술 지침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다시피 중국에서는 콜드체인으로 납품되고 있는 그 수출식품에 대해서 포장재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장재에서 코로나19를 검사를 하고 있어서 코로나19가 검출이 되면 그것을 다시 반송한다던가 아니면 그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을 중단을 하고 있는 좀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기술 지침을 SP에 통보 없이 이제 발표를 함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수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복합적인 사유로 그 중에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작업장 종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제 사유로 해서 지금 부적합 처리가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업체한테 공유를 함으로써 향후 현재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향후 중국에 또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참고로 이제 알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통상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이슈를 저희가 사전에 먼저 인지를 하고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수출국에, 그러니까 저희 상대국에다가 제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여러 장벽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동안 저희가 이런 비관세 장벽 해소 사례를 이제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중국 조미김에 대한 세균수 기준 적용이 이제 좀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이제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별도의 미생물 기준이 없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미김에 대해서 그런 미생물 위생 기준을 만들어 놓아서 저희가 수출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식약처 측에서 이제 조미김에 대한 미생물의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같이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였기에 중국 측에서는 우리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서 이 미생물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미김 제품은 주로 이제 미생물에 대한 부적합보다 표시 기준 부적합으로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개정한 수입식품 배치별 정부 발행 증명서 제출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수입식품을 그러니까 식품을 수출할 때 배치별로 위생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수출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거를 매번 배치별로 이제 성적서를 다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해당 규정이 너무 이제 무역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실제 중국에서는 동 규정 시행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 마지막으로 삼계탕 수출 지원입니다. 이제 축산물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동물성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잔류물질 기준을 이제 서로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체 자체로만 이제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식약처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업체와 같이 협업해서 이제 수출국의 그 잔류물질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서 삼계탕 수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희가 통상 이슈가 있고 이런 통상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상대국가의 SPS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또 소통 출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해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 측에서 이제
식품 안전에 대한 수출을 지원을 할 때 식품 안전에 대해서 식약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식품 안전의 기준, 표시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우선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WTO TBT라든가 SPS 그 통보문을 이제 받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이 외에 수출국의 표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미생물 기준에 대해서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식품정보원에서 주요 5개국에 대해서 이제 매년 규정을 해석하고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시는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GFSI의 이제 기술 동등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나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건데요. 우선 GFSI의 기술 동등성을 받기 위해서 작년도에 GFSI 기술 평가팀하고 한번 접촉이 있었고 올해부터 이제 기술 평가단하고 직접적으로 계속 협력을 해서 22년까지는 기술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22년도에 이제 기술 동등성 확보가 끝나면은 23년부터는 우리 제도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공인검사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식약처가 인정한 국제공인검사기관도 있는데요. 그 국제공인검사기관까지 포함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제품의 이제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국가인증제를 하면서 통관 지원 사업에 있는 것은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무료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을 보내서 보고서를 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요, 이제 제품이 어떤 검사 항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 검사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뭐 적어도 식중독 기운이 아닌 경우에는 뭐 2,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또 미생물 검사 항목 중에 세균 분류 검사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2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검사 항목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딱 며칠 만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식품안전 국가인증 제도는 수출식품에 대해서 한정해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수입 시 어떤 혜택을 말씀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수출할 때의 통관 지원과 어떤 민간 단계의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출 상대국의 이제 관련 부서와의 이제 국장급 협의회를 통해서 수입국의 통관 시 국내 사전 안전성 검사 결과의 인정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고 국가 동등성에 대해서 이제 확보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는 이제 사업 자체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성을 확보할 대상 국가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의 주관기관은 식약처입니다. 식약처고요. 사업의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을 담당하게 되고요. 관리기관인 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주관기관과 함께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세부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의 이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고요. 단계적인 추진 계획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 수출국의 수출을 희망하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그 외에도 지금 질문해 주신 건강기능 식품 업체도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지원 규모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달에 아마 공고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원 사업에는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업체에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체는 뭐 당연히 해당이 될 것이고, 일단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공장에서 외국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신청 국가나 선정 품목, 지금 품목 등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제가 발표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지원 국가가 몇 개 국가나 선정이 되느냐, 또 실질적인 품목이 어떤 품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 일부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 이유는 워낙 그 국가별로 검사하는 항목이 많이 차이가 있고 품목별로 항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가격도 금액도 상당히 많이 좀 심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인증원에 국제인증팀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연락처나 전화번호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